네, 퍼스트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차장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내일 하루 쉬신다고요? 예,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아요. 그래서 내일 아플까봐 일단 네. 내일 하루 좀 방송을 쉬는 걸로 미리 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백신 휴가를 다셔야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차장님 만나보실 수 있는 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죠. 02-2000번에 4821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샵 2034번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계속해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에서 조기 테이퍼링 논란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놀랐었는데 어제는 더 놀랐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전해지면서 괜찮았던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디램 가격 하락 전망에 SK하이닉스가 6%나 급락하면서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반도체 쪽 어떻게 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 참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뭐 조기 테이퍼링 우려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을 이제 촉발로 해서 이제 반도체 뭐 업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 예. 뭐 솔직히 뭐 속된 말로 이러면 짜증 나죠.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사실 올 한 해 올 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사실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좀 올라왔나요? 그렇죠. 지난주에 흐름 네. 보고 이제 좀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이실까 싶었는데 또 주저앉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거 좀 짜증이 나겠습니까?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짜증이 나지만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좋지 않은 이슈죠. 왜냐하면 IT 원투펀치가 이렇게 또 흔들려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 뭐 한번 해설을 해보죠. 뭐 코스피 차트로 먼저 보고 이제 시장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은 참 이게 지난주만 해도 다시 이제 뭐 좀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3,316포인트. 이걸 불과 얼마 안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뚫고 가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다시금 이제 주저앉으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좀 뭐 박스권에 좀 갇히는 좀 그런 좀 모양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8월에 74포인트가 상승한 다음에 이번 주 3일 동안 무려 지금 56포인트를 도로 뱉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누적으로는 코스피가 약 이제 0.5% 정도 상승. 그러니까 뭐 8월에 코스피는 아직은 올라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체감지수는 굉장히 나빴고 저 상승 역시도 뭐 굳이 뜯어보자면은 뭐 바이오 대형주하고 뭐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만큼의 상승률이 나왔다 정도인 거지 뭐 사실 크게 뭐 의미 없는 수치가 이제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수급도 그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모처럼 시원하게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주 벌써 지금 3일 만에 2조 3천억을 지금 도로 뱉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누적도 이제 순매도 8천억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정말 일장춘몽인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제 시장의 어떤 밸런스가 조금 이제 어긋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제 지금 뭐 정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고점이 1,157원인데 여기인데 잠깐만요. 좀 키워드릴게요. 예, 눈이 안 좋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자, 여기가 이제 정고점인데 지금 거의 다 육박했죠. 뭐 다행스러운 게 이제 역외에서는 다시 이제 뭐 1,154원 정도로 좀 이제 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어제 그제 같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오늘은 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좀 뭐 이렇게 내심 좀 가늠할 수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환율이 다시 이제 정고점에 근접했다라는 건 역시도 좀 불편함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시장을 좀 휘몰아쳤던 그 IT 원투펀치 이제 반도체 업황 논란 요걸 한번 좀 뜯어볼게요. 일단 네. SK하이닉스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어제 참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이게 좀 단기 차트로 보게 되면 무슨 이거 완전히 뭐 무너지고 망가지는 뭐 이런 차트이고 이거 길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연초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내려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다 할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더 불안감이 좀 크셨을 거예요. 물론 요걸 갖다가 이제 하이닉스만 가지고는 기술적인 분석이 안 되니까 이제 어제 뭐 빠지기는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대입해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어제 뭐 같이 빠졌지만은 이제 이전 저점은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걸 봤을 때는 어제 뭐 SK 하이닉스의 좀 하락은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는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빠졌냐? 그러니까 결국에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조사 업체인 이제 트렌드 포스사라고 하죠. 뭐 걔들이 무슨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PC 재고가 증가하면서 수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 디램 가격이 약 5% 정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5%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데 SK 하이닉스 6% 빼는 건 이제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5%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뜯어보자고요. 자, 이제 메모리 가격 차트로 한번 가가지고요. 자, 요 차트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디램이에요. 디램인데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무슨 디램이냐? 디램도 그 용량이나 이제 그 품목별로 사실은 좀 추세가 좀 달라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DDR3 4기가 램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제 구식 램이죠. 구식 램인데 왜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냐, 수요가 증가하냐, 이건 뭐냐면 네. 이 품목은 이게 좀 서버에 좀 많이 들어가요. 서버. 근데 서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서버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증가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한또 모바일 지금 플랫폼을 계속 지금 구축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죠. 근데 DDR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력 램이 아니에요. 주력 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이제 품목이 뭐냐면 낸드 128 이제 고용량 이제 모바일 그 고용량 램인데 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서버 수요 증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그런 메모리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방향은 역시 좀 이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어제 하이닉스의 급락을 촉발한 그 품목이 뭐냐면 이게 DDR 4 8기가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PC 주력 램이에요. 고성능 PC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럼 왜 PC 재고가 증가를 했을까? 요걸 한번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이 근거를요. 저는 가상화폐에서 좀 찾아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네.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간다 어쩐다 뭐 한 것도 이제 뒤로 하고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최근에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한 4만 불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상황이 이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내가 직접 이걸 채굴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PC 수요가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막 실제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PC 가격이 막 비싸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채굴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PC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완성 PC 업체에서는 그런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PC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DDR4잖아요. DDR4. 근데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DDR5 메모리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한번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지금 DDR5에 대한 대기 수요 역시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DDR5를 사기 위해서 DDR4는 안 살 테야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런 재고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빠지냐. 계속 그게 반영되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디램 가격이 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렇게 과도하게 놀랄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여기에 조금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네. 자, 그럼 다시 자, 뭐 SK 하이닉스로 다시 뭐 삼성전자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도 보면 참 이것도 이제 좀 시장에 안타까운 단면을 말씀드리려고. 자. 요때 이제 뭐 10만 전자 간다, 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라 계속 줄창 얘기하다가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지도 않고 디램 가격 하락 논란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죄라고 이게. 그죠? 연초에 뭐 반도체 10만 전자니 뭐 슈퍼 사이클이니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고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업황 논란이 갑자기 왜 불거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하루 시간을 차라리 자리를 내드릴 테니까 네. 그때 10만 전자 얘기하신 분들 아니면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신 분들 좀 이 자리 와서 좀 뭐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명 필요해요. 아무리 뭐 이 시장이 자기가 이제 한 말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쪽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선동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긴급 점검을 부탁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82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샵 2034번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IT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흔들렸지만 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어제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였는데 서울 바이오시스는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 유지했네요. 예, 뭐 IT는 전체적으로 흔들렸는데 네. 우리의 IT는 좀 우리 IT. 괜찮아, 좀 운이 네. 좋았다고 좀 보는데 네. 일단 요것도 제가 해설 좀 해드리고 자 일단 요거 LG 디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IT 반도체 업황 논란인데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죠. 자 그리고 어제 오히려 얘들은 외국인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어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의 대장주 아닙니까? 근데 대장주가 상당히 강한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덕산 네오룩스 자 OLED 모멘텀으로 지금 사상 최고가 엔진을 계속 어제도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PR이 첨단 소재 아 얘 너무 대단하네요. 요거는 우리 시즌1의 주력 종목이었잖아요. 네. 요거를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요 가격 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이제는 미지의 영역 보유저 1, 2호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보유자 영역인데 어제도 뭐 이 종목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좀 뭐 방송을 제가 보긴 했는데 저는 그런 논란에 참여할 생각은 절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종목을 작년에 3만 원에 접근했었다. 뭐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를 보자고요. 네. 자, 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 섹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그죠? 서울 바이오시스 결국은 LED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섹터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 바이오시스도 어제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반도체 업황 논란 때문에 이쪽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대안 섹터를 찾는데 유력한 섹터가 지금은 디스플레이 섹터, LED 섹터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또 아니나 다를까 좀 외국인하고 연기금에 좀 동반 매수가 신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도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첫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악천후를 뚫고 이륙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순환고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역시나 좀 긴장을 놓지 않고 제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제 종목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하시다면 오늘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내일 차장님이 쉬시니까요. 02-2000번에 482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